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농업회사 법인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최신 조세 심판 예를 보면서 실제로 요거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많이 터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뜨끔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빵 심판례 2024년 8월이고요. 여기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로 채소 작물을 재배하고 음식점을 하시다가 2021년에 법인을 만드시면서 특허를 내셨대요. 그래서 만든 빵을 베이커리, 그러니까 매장도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팔면서 커피나 다른 음료수 등등도 팔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아주 대박난 가게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2023년에 중부지방국세청은 대략 그 경기도 강원도 이쪽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인데 여기서 해당 세무서를 감사를 하다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23년 11월에 요거 감면 못 해주겠다 하고 통지가 오니까 이쪽에서는 억울하다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사업자 쪽 세무대리 하시는 세무사님이신지 회계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쪽 의견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의 주장이 이겁니다. 우리 찾아봤더니 국수 제조는 세제 혜택에 들어간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더라. 국수는 되고 왜 빵은 안 되냐. 그리고 해당 예규에서는 판매하는 것도 된다더라.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부수적으로 커피도 팔고 했는데 이게 왜 부가세 면세가 아니라 이거 이제 잘못 썼네요. 세제 혜택이 왜 없냐. 국세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또 영농조합법이 하나 또 있었대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와이프 이름을 했다 칩시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서 빵을 직접 만들더라. OEM이라 그러죠. 위탁 생산을 하고 그러면은 너네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을 납품받아서 하니까 빵류 제조업과 제과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세심판을 갔어요. 조세심판을 갔더니 여기서는 법에 특별히 없어서 요거는 세제 혜택 관련되는 거니까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가공을 아무거나 다 가공을 하면 안 되고 농산물의 껍질 벗기기, 절단, 분쇄 등 단순한 물리적 형태 가공만 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심판을 했어요. 셋 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한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셋 다 틀렸어요. 셋 다 틀렸어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업자 쪽 여기가 사실 제일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실히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첫째는 제과점은 서비스업의 농업회사 법인 업무가 명백하게 아닙니다. 뭐냐면 농업회사 법인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업무가 법에 한정돼 있다 그랬죠. 그 한정된 업무에는 서비스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에 지정된 업무가 아니에요. 제과점이든 음식점이든. 그래서 아까 국수 그랬는데 그 국수도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부대사업 빵 파는데 커피를 팔 수 있지 않냐. 안 됩니다. 부대 사업의 범위는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몇 년 지나도록 그 법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애시당초 농업회사 업무 범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법 말고 농업 관련 법령을 관련되는 거를 좀 최소한의 이해라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빵 파는데 커피 파는 거 당연히 부대 업무 아니야? 이 정도 수준에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패턴이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은 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국세청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세 군데 중에는 그나마 제일 나아요. 빵류 제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원재료가 농산물이 아니냐가 쟁점인데 업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됐다. 왜냐면은 그거는 법에 나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차라리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보는데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심각한 오류를 해요. 왜냐면은 조세 특례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기 보면 단순한 가공만 된다고 별도의 기준을 만든 셈이잖아요. 법에 써지지도 않았는데 요거는 행정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조세심판은 또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법을 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시행령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행령 못 바꿔요. 못 바꾸냐 그러면은 기재부에서 이제 시행령을 바꾸려 그러면은 국무회의도 해야 되지만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림부 들고 와서 협의하면은 나올 이야기 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은데 단순한 가공만 세제특 주는 걸로 세법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농림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첨단 고부가 가치 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농업은 평생 단순한 가공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거 한마디면 깨갱이에요. 뭘 할 말이 없어. 못 바꿔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담당 세무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셋 다 잘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법을 보면 세법에서는 별 내용이 없고 농업 경영체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제조 가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법을 해석을 하는 걸 갖고 셋이서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 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 셋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농림부 관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거나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뭔가를 막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문 제가 봤더니 엄청 복잡하게 써놨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헛소리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농림부가 우리나라 48년도 초대 내각 때부터 있던 부서인데 설마 하니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정의 같은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해석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농림부 기준이. 그러면은 세법의 별도 기준을 만들기 전에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행정의 통일의 원칙이라는 건데 왜냐면은 정부 부서마다 다 이쪽에는 이 말하고 저쪽에 저 말하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림부의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농림부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네들끼리 셋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근데 셋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조세 혜택은 좋아만 하시면 안 된다. 뒤에 사후관리라는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단순히 세제 혜택을 있냐 없냐 따지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관리하는 세무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무사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세법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요. 농업회사 법인을 하려면은 이 관련되는 게 농업 경영체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농업 관련 법령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모른 정도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법 제목도 모를 거예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그러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는 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상 검증용 문제입니다. 자, 고추가 있어요. 고추가 생고추도 있고 이걸 또 말리죠. 말린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말리고 난 다음에 또 갈아요. 그래서 고추 가루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갖고 다시 또 장을 만들어서 고추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농산물이고 어디까지가 가공식품일까요? 어디서부터가? 그리고 생고추를 말리면 그거는 가공인가요? 말린 고추를 빻으면 그거는 가공인가요? 갈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장을 만들면은 이거는 가공일까요? 애매하죠. 만약에 여러분 요거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5초 안에 대답을 못 하시면은 이거는 그 법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른 법령 관련된 거 있을 때는 그 상대방 법령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세법 아무리 열심히 봐봐요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잘 확인하고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삶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